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이렇게 하락, 한마디로 말해서 또 급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01%, 나스닥이 마이너스 2.55, S&P 500이 마이너스 1.73%를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로 인해서 투매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또 발표가 됐냐? 자,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에서 8월에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증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14만 2천 명이 증가는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게 시장에서 예상은 한 16만 4천 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줄었어요. 그리고 또 1년 평균치 12개월 평균으로 했을 때 보면은 20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20만 2천 명보다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도 줄어들다 보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지난 8월 5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이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 이게 소위 말해서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증가율이 예상보다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쇼크가 오는 상황. 그래서 결국 8월 5일 날 이렇게 블랙 먼데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근데 역시 이번 달에도 이렇게 발표된 여기에서 바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자수도 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지난 7월하고 지난 6월하고의 이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치마저도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이게 기존에 보니까 7월 달에는 11만 4천 명을 여기에서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것이 8만 9천 명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러니까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낮아졌죠. 그리고 6월 달에도 역시 17만 9천 명 증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11만 8천 명으로 줄었어요. 야, 이게 보니까 6만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8월 달에 이렇게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증가율이 감소가 된 것도 이것도 그렇지만은 6월, 7월 달에 이 수정을 한 것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8월 달에 이 수치고는 재앙적인 그런 수치는 아닌데, 문제는 이 수정치가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는 게, 이게 신경이 쓰이면서 이게 혹시 또 이렇게 고용 쪽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실업률이 보니까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시장하고 예상치에 거의 부합을 했고, 7월 달보다는 0.1% 떨어졌어요. 7월 달이 4.3이었었는데 그보다는 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실업률은 하락을 하고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도 줄어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엇갈린 지표가 나타났는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줄었다는 거, 여기에다가 주목을 하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그 하방으로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보면은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모두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나스닥 지수 이 저기 차트를 한번 봅시다. 나스닥 지수가 그 굉장히 그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떨어진 거가 5.77%나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그죠? 이렇게 이것이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치로 이렇게 그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S&P 500 지수도 역시 또 하락을 했는데 S&P 500 지수가 이것도 뭐 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락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것도 2023년 보니까 뭐 3월 이후에 최대 그 하락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하락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심리가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불안감, 이것이 결국은 이게 성장 둔화죠. 이 성장 둔화, 여기에 대한 또 실망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 불안감, 이것이 지수를 짓누르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고용 지표 이것이 이렇게 그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결국은 또 기술주들 나스닥이 2.5% 하락을 했죠. 보니까 그 AI 관련 여기에서 성장주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올해 그 AI로 곽광을 받았던 브로드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36%나 하락을 했어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뭐 테슬라도 역시 테슬라 이게 전기차 테슬라도 역시 8.45%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러면 우리가 다들 그 AI의 대장주죠. 이게 마이너스 4.09%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떨어진 것만 해도 14%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주 동안에 약간 20%나 하락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마존도 보니까 3.65%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메타도 3.21%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알파벳도 4% 떨어지고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52%나 떨어졌어요. 여기 보십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2%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지금 주간 단위로 주르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연준에서 과연 또 이렇게 금리 인하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커스 초점이 다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를 여기에서 발언을 해 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존 윌리엄스, 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연준, 그러니까 뉴욕 연준 총재예요. 여기서 또 뭐라고 발표를 했나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냉각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언급을 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연준의 대표적인 아주 매파라는 것은 강경파예요. 이 매파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뭐라고 얘기했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왔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완화된다면은 인하폭을 넓혀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이거예요. 인하폭을 여기서 낮춰라.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 소위 말해서 빅컷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중에 지금 9월 FOMC가 이제 18일 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게서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55%까지 막 증가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매파적인 연준 이 위원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거 뭐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나 9월 달에 할 가능성은 100%예요. 근데 이제 요게 0.25%로 가느냐, 0.5%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그 또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말이에요. 일단 그 여기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두려움, 공포 때문에 국제 유가까지 하락을 했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2.14%나 하락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67달러 67센트 그리고 또 브렌트류 같은 경우에가 2.24% 하락을 하면서 71달러 06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 유가까지 뭐 이렇게 그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일단은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증시. 자, 우리 증시 이번 주 또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한번 또 체크해 봐야죠.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단 뭐 미국에 따라서 달렸죠. 미국의 그 경제 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 증시도 뭐 한마디로 말해서 휘청거렸다.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죠. 국내에는 뭐 휘청거리면서 여기서 기침하면 우리는 뭐 감기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휘청거린 국내 증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엄청나게 쏟아내는 이러한 그 상황. 그래서 그간 또 특히 그 이게 증시를 이끌어온 이 기술주죠. AI 관련주가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 역시 이렇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 반도체 관련주 전체가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이렇게 그 하락폭이 뭐 이렇게 좀 깊은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9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상승하고 전체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이너스 4.86% 이렇게 그 하락을 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 코스닥은 얼마나 떨어졌느냐? 코스닥은 더 떨어졌어요. 코스닥도 지난 뭐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그 보면은 외국인이 아니라 하루만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뭐 떨어진 것이 무려 이게 7.96%, 7.96%. 야, 이게 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많이 하락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뭐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이렇게 그 떨어진 이러한 그 상황인데 이것이 뭐 우리 증시 떨어진 것은 일단 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은 3일 날 미국에서 2일 날은 휴장이었었죠. 노동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3일 날 그 발표된 미국의 이 제조업 PMI 지수. 자, 이것이 예상보다도 여기에서 조금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지난달보다는 좀 높았어요. 그리고 또 예상보다도 낮았고 그리고 또 5개월 연속으로 50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경기 침체가 심상치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 공포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물이 확 쏟아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그 매도한 금액이 2조 80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기관도 역시 또 매도를 했어요. 1조 보니까 한 5,20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이거를 개인들이 다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이 3조 4,700억.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합쳐 금액이 결국은 이것을 누가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제일 매도한 것이 삼성전자예요. 이거 보니까 1조 한 5,8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1조 5,800억. 아무래도 뭐 개인들이 뭐 다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매도한 것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대차. 현대차에도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기아차.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은 또 네이버 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바로 이렇게 그 반도체 그리고 또 자동차 뭐 이쪽에 아주 매도를 쏟아내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엔비디아 요거가 이제 그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 이후에 2주 동안에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14%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락한 것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 지난 한 주 동안 하락이 7.27% 하락을 했어요. 7.27. 그다음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역시 그 하락폭이 셌습니다. 하락폭이 더 많이 떨어졌네요. 9.96%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 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렇게 그 다 하락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72%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엔비디아 때문에 뭐 전체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가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아마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게서 뭐 이번 주에 뭐 반등 실마리는 없습니다. 크게.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게서 그 6일이죠. 지금 미국 시간으로 6일 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영향은 받지는 않았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일요일이라다 보니까 6일에서 이 고용 지표 결국은 이거가 예상보다도 이렇게 그 낮게 나오다 보니까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 증가폭도 줄어들고 그렇지만은 또 고용 지표는 조금 실업률은 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은 이쪽에다가 고용 지표에서 일자리 수 이 증가율 감소에 그 포커스를 맞춘 이런 그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강세론자나 이게 증시가 갈 거다 이런 강세론자나 뭐 약세론자나 지금 다 생각하는 게 예상하는 게 한 10% 정도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봤을 때 우리 증시를 이렇게 그 한번 쭉 보면은 지난 그 요때가 여러분들이 요때 지금 현재 요 2554.28에서 2400포인트가 이게 이제 8월 5일 날 이게 그 블랙 먼데이 때 쇼크가 왔을 때죠. 요때까지가 뭐 내려온다면은 마이너스 5.6%입니다. 5.6%. 아마 이거는 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 더 내려온다. 그러면 10% 내려오면은 한 2300포인트. 요 정도면은 한 10%예요. 이게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2300 이쪽 포인트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이게 또 쇼크가 온다 그러면 2200까지 오면은 이게 한 13% 정도 돼요. 13%. 요 정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뭐 2300포인트까지도 올 수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10%예요. 미국에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데 이게 미국 증시를 예상하는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한 10% 조정이 9월에 올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뭐 이렇게 편하게 갖고 그리고 또 10% 내려오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10% 내려오면 2,300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지난 여기까지 2,200까지 내려온다면 13%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2,30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연준에서의 그 금리나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이게 아마 자이언트 빅이죠. 빅컷 0.5%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이런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지금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88,800원 이게 9만 원 넘어서 10만 원 금방 갈 것 같았었는데 의외로 또 갑작스러운 엔비디아의 그 쇼크
엔비디아의 그 실적은 뭐 이렇게 그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지만은 향후 이렇게 그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이게 지난 그 실적 발표 후에 20%나 하락을 했죠. 뭐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 쭉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서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이러한 것들을 매도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뭐 이렇게 더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저점 매수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이렇게 삼성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 증시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쪽에서 이게서 2,400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2,554.28에서 여기 뭐 마이너스 5.6% 정도밖에 안 돼요. 10%가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2,300이에요.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2,3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매수의 관점 혹은 이게 현재 거를 보유 내지 추가 매수의 관점이지 이것을 여기에서 손절하고 뭐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준이에요. 연준이라는 카드가 있잖아. 연준이 아무래도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쭉 차트를 봤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팬데믹이죠, 그죠? 팬데믹이 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2,250까지 이렇게 밀렸어요. 2,250. 그러고 나서 가다가 여기가 2,300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서 내려와야 여기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서 10%에 10%. 2,300. 이게 이제 2,300포인트.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야 2,30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무너진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2,400포인트는 무너질 수 있다 보고 그렇다고 뭐 월요일 날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쇼크가 오고 우리는 미리 먼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먼저 매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같이 그렇게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증시가 일단 다음 주죠. 다음 주 말부터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매수세라든가 이 적극적인 이런 외국이나 기관의 매수 이런 것은 없고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심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항상 올라갈 수도 없고 항상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뭐 출렁출렁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말이에요. 이게서 55%입니다. 이제 지금 56%에서 많이 지금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게서 아직 55%대. 이네들이 많이 못 팔아요. 많이 팔아봤자 한 2% 정도. 2% 정도 팔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사요. 그러면서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거를 봤을 때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과매도. 이걸 무서워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던지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여기에서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상승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하여튼 뭐 힘내시고 지금 월요일 날 증시가 조금 좀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보면은 나스닥이 2.55% 하락,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01% 하락, 그리고 또 마이너스 S&P 500이 1.73%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52%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유튜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막 공포를 막 이렇게 느끼게 정도로 뭐 주가가 폭락을 하네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굳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내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포스럽고 뭔가 쇼킹해야지 많은 이 조회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자, 어제 하여튼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제가 무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같이 어려운 장 극복할 수 있게끔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